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히터류다, 원자력이다, 암호화폐다, 막 불붙었던 섹터들이 갑자기 확 식어버렸습니다. 다들, 이거 끝난 건가? 불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갑작스러운 시장 냉각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섹터들이 갑자기 멈춰선 걸까요?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던 소위 말하는 이 모멘텀 주도주들이 동시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힘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고요. 그리고 그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리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각 섹터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 전망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이 갑작스러운 한파, 모멘텀의 후퇴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일단 챙기고 보자, 이거예요. 이건 특정 섹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위험한데? 하면서 슬슬 발을 빼는 거죠.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일단 현금으로 바꾸고 보자는 움직임이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걸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국채 금리가 눈에 띄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이 숨겨진 진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6%, 심리적으로 중요했던 4% 선이 무너졌습니다.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큰손들이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것 같다에 돈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위험한 데서 돈을 빼서 안전한 국채로 막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나 불안해 하고 소리치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금리는 또 왜 떨어지는 걸까요? 시장의 불안감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보죠. 금리가 떨어지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힐 거라는 전망도 있죠. 거기다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은행 문제 같은 신용시장 불안감,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공포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금리를 아래로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분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이 온통 AI 하면서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진짜 경제 문제를 가리는 연막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치 화려한 축제에 가려져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제 불안은 구체적인 사례들 때문에 더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고액 연봉의 상징인 투자은행 업무를 자동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소식 같은 거죠. 와, 기술 발전이 오히려 고소득 직업을 위협해서 소비를 줄이고 경기도다 공포를 더 키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모멘텀 섹터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금속 금 시장부터 보죠. 최근에 금값이 올랐던 건 사실 달러가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달러가 다시 강해지니까 금값 상승을 이끌던 엔진이 꺼져버린 거죠. 이제는 강한 달러가 오히려 금값의 발목을 잡는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금 ETF가 4% 빠졌는데 변동성이 훨씬 큰 금광 관련 주식들은 무려 7%나 폭락했어요. 은도 5% 넘게 하락했고요. 달러가 강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역풍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히토류 섹터는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정말 교과서처럼 보여줬습니다. 미국이랑 호주가 히토류 동맹을 맺는다는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왜냐?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대표적인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가 2% 하락했고 크리티컬 메탈스는 무려 10%나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 뉴스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구나
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이번엔 SMR 소형 모듈 원전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장 전체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분야의 핵심 기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네, 바로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에서 투자 등급을 매수도 아니고 중립도 아닌 매도로 확 낮춰버렸고요. 설상가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팔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그럼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가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요. 시장 전체의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쫙 퍼지니까 대표적인 투기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똑같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표 코인들은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 주가까지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하락폭 자체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전체에 위험 회피라는 큰 흐름에서 암호화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를 쭉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시장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위험 회피입니다.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벌 생각 말고 일단 내 돈부터 지키자는 모드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일단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시장이 계속 흔들릴 테니 변동성에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만 잘 버티면 둘째, 통계적으로 연말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른바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다고 아무거나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베개만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AI 테마가 좋다고 해도 그 안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확실한 기술력과 실적을 가진 우량주를 골라내는 능력, 즉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장, 이 변동성이 어쩌면 더 큰 상승, 즉 강력한 연말 랠리를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 과정은 아닐까요? 과연 시장은 이 힘든 터널을 지나 새로운 기회의 무대를 맞이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